안녕하십니까, 임동균입니다. 오늘은 제11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그 기초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봤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가 사전에서 통변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만 관성이 우리나라 봐서는 그게 직업운인데, 그렇지만 전체 오행, 우리가 사주로 보면 사주로 구성하고 있는 이 오행이 목화 토금수죠. 목화 토금수,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가.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일단 한번 참고사항으로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를 지니는 것이죠. 직업이 사람이 살면서 활동을 해야 되고,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취득하고 대가를 취득해서 우리가 일생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직업이 중요한 거고, 가장. 그래서 사주 내에서는 관성이라는 통변이 직업이지만은, 그걸 제가 그 이외에 전체 내가 사주로 구성하는 이 오행이 따라서 나의 적성 직업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이 사주를 보면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 성격이나 운명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도 맞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맞는 직업의 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보면 부모들이 주로 애들이 공부해라, 이대 가라, 법대 가라, 뭐 어디 고시해라, 뭐 해라 하고 막 그런 출시지향적으로 그것만 가르치고 그 돈 버는 것만 방향을 찾아가니까, 얘는 나가 기타 치고 싶고 노래 부르고 싶고 미술도 그리고 싶고 이게 재능이 있는데, 부모는 자꾸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 애가 니 못 먹고 산다, 하지 마라 하고 자꾸 엄한 대로 의대를 보낸다, 뭐 법대를 보낸다, 상대를 보낸다, 그걸 너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기 직업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을 결국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자기 직업에 만족을 하느냐 이런 물었거든요. 만족하느냐 물었더니 80%가 불만족이라고 했어요. 불만족. 자기 직업에. 이렇습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통계를 봤을 때, 그럼 뭐냐? 직업 만족. 예? 그게 결국 뭐냐? 부모들이 자꾸 돈 버는 쪽, 출세지향 쪽, 뭐 자꾸 이런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꾸 말리고 하지 마라, 뜯어 말리고 이러다 보면. 특히 연예인 쪽으로 나가면 뭐 가수를 나간다, 뭐 한다 이러면 그저 부모들이 못하게 해갖고 부모와의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죠. 특히 가수들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노래 부르고 뭐 딴따라한다 하면 맨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안 하고 기타 치고 이러면 절대 뭐 말리고 못하게 하고 그런 거 하죠, 그죠? 그래서 나의 적성 직업이 뭐냐? 실제로 그걸 제대로 찾아가고 어릴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기 사주에 자기 성격이나 운명관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좋아하는 게 뭔가 끌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때마다 무조건 이런 법대 가라, 니 의대 가라, 뭐 상대 가라, 자꾸 이런 것만 부모들이 강제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어긋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나중에 직업을 가도 만족을 못하고, 그렇죠? 직업도 좋은데 맞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갖고 승진도 하고 뭐도 하고 출세도 하고 이런 거대로 자기 직업에 만족도 하고 사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관공직 주로 이제 관공직 하면 이런 거들이 공무원,
그 다음, 관지, 관공직이 거의 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인데, 그쪽으로 가는데, 사주 내에, 형. 지난번에 이때까지 배웠죠, 그죠? 형이 많고, 충도 많고, 서로 극하는 오행길이 많죠, 그죠? 수가 있으면 물도 있고 이래가면 서로 극하는 거죠. 형충국이 많은 그런 사주는 많고, 그런 사주는 사주와 또 관살이죠, 관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관살인데 이게 왜 관성입니다, 관성. 관성인데 왜 관살이라고 부르냐면 이 살은 편관은 강하다 그랬죠, 그죠? 편관이 안 좋게 강하게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살로서 작용해요, 살로서. 그래서 관살로 부릅니다, 관살. 이것이 이제, 근데 정관도 있고 편관이 사주 내에 같이 있을 때, 사주 내에 두 개가 또 있을 때는 혼잡하다 이래서 관살 혼잡은 정관과 편관이 두 개가 이상 있을 때, 섞여 있을 때, 이때는 혼잡해도 걔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느 하나를 제한을 시켜야 돼요. 제한은 뭐냐? 관성과 편관이 있을 때, 편관을 갖다가, 그게, 예를 들어, 불이라고 할 때, 관성이 불이라고 할 때, 물러서 수국화해야 불을 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중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나, 안 그러면 관성을 서로 뭔가 합의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게. 그 둘 중에 하나만 남겨야 됩니다. 하나만. 그렇죠. 여기서 한 개만 남기는 사주. 한 개만 남긴다. 그럴 경우만 관살 혼잡일 때는 그걸 남겨야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갈등이 생기고 제대로 바른 방향을 나가지 못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망설이다 보면 어떤 올바른 길로 나가지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거나 또는 사주 내에 내가 비견이 아닙니까? 그죠? 비견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죠? 비견 겁재는 나하고 동일 오행입니다. 이게 간지가 같다는 건 뭐냐 하면 병오 이거 불이죠, 그죠? 그리고 정사 이런 거예요. 불과 불이죠. 이런 게 사주 내에 많을 때는 간공직의 명이다. 이런 데는 간직, 공직 그쪽으로 나가는 그 팔자가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어쨌든, 뭐좀 아까 보시면 관살 혼잡은 어느 둘 중에 하나는 제한을 하거나 합을 하거나 하나를 갖다가 제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군인의 명,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편관이 잘 활동할 때는 군인, 경찰, 검찰, 판사 이쪽으로 권력적으로 간다는 얘기했죠, 그죠? 그 명식이 평화는 강하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병하고 아주 작성은 귀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기기는 강하지만은, 작성은 기인데 보통 보면 통관, 평관은 강하면서 기기는 약한데, 생일 및 생년이나 생년, 내가 태어난 일이 다른데 그걸 받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태어난 날이 목이다. 근데 다른 옆에 금이 있어서 금국목으로 극상을 당하는 걸 그때 극상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극상은 뭐냐? 그걸 받아서 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되고 양인이나 형충 등이 있는 경우는 군인의 명이다. 이랍니다. 이것도 형충인데, 그건 군인의 명이고, 그 다음 농어. 이건 군인의 명이고, 그 다음 농업명은 명 중에 토. 이런 것들은 농업은 흙에서 모든 걸 경작 재배하고 수확하고 그 직업으로 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 중에 사주 내에 사주 구성에 토가 많을게요, 토.
토가 아주 건강하고 수화하. 작물을 키우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되고 태양이 비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가 아주 건강하다는 건 아주 강하단 말입니다. 토가 아주 잘 자리 잡고 수화의 배합이 알맞으면 수도 있고 하도 있고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같이 있어서 알맞으면 아주 농촌에 살아도 아주 중류 이상의 그런 농업인이다 이 됩니다. 그리고 수화나 목토 등이 있어 조우는 뭔가 춥고 덥고 이런 관계죠. 그죠? 그게 적절하지 않을 때는 빈노이 됩니다. 그 사전에 있어도 그것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사전에 아까 형충이 있죠. 그죠? 형충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형충이 없다, 적다 이럴 경우도 그냥 농업을 해먹고 농업을 직업으로 삼는 그런 명이 됩니다. 그리고 상인의 명. 상인의 명은 뭐냐? 상인은 모두 이런 건 상인은 뭡니까? 재물을 위해 하는 거죠. 재물, 예? 재물. 그래서 상인은 재물로 하기 때문에 이 재성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준으로 삼고 재성이 약하거나 아까처럼 극을 당해서 상하면 재물은 아주 얻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재물은 박하다. 그리고 삼합 지난번에 삼합 배웠죠. 삼합 예? 삼합하여 이게 재성격 재성격을 재격이라고 그러지. 요 바로 다음 배웁니다. 재격이 되면 되거나 혹은 행운이 뭔데 매일 오는 운이죠. 그죠? 올해는 행운이 갑진운이죠. 그죠? 갑진. 행운은 항상 활동하는 운이 원래 행운이 갑진이 들어가는데 그 갑진이 들어가서 힘을 얻는 것. 이게 나에게 재성이 돼야죠. 그죠? 재성일 경우. 그럴 때는 얻는 것들은 이때는 상인의 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인은 항상 그 재를 기준으로 재를 기준으로 하고 제가 지금 공업가의 명, 공업가의 명. 공업가의 명은 뭐냐? 명 중에 인수 알죠? 지난번에 배웠죠, 그죠? 통변에서 인수가 이제 정인입니다. 정인이 인수가 정인이에요. 정인. 인수는 이게 바로 정인을 인수라고 합니다. 같은 거예요. 정인이 인수입니다. 정인이 인수인데 이게 왕성한데 또는 비견이 많으면서 형충극이 되지 않으면 공업의 적업이다 됩니다. 있거나 아까 이제 비견은 비견이 많다. 많다는 뭡니까? 두세 개 이상 있는 겁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 많을 때는 공업이 이런 사람에게는 공업이 아주 적당한, 아주 적합한 업입니다. 적업이다. 예. 그 다음, 예도는 뭡니까? 이런 것들이 예술. 그죠? 아시죠? 그리고, 인수가 왕성한 공업 명도 되고, 아까 말했지만 인수는 문화의 신이다. 문화가 뭡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뭐 글씨, 맵시, 뭐 이런 거 글을 쓴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리고 예술관의 인수를 표준으로 보는데 아까 말한 인수도 예술도 됩니다. 보는데 이 신이 인수가 길성가 뭡니까? 나에게 좋은 기운이죠. 좋은 기운과 함께 있거나 혹은 배합 조화가 좋으면 예도로 발달한다. 예술의 기. 예도는 뭡니까? 예술을
길로 가는 그런 명이다 이 말이죠. 그죠? 명이다 이랍니다. 그 다음 이거 참고사항으로 중요한 게 참고사항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승도의 명. 승도는 뭡니까? 이런 그대로 사주 내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죠? 화계가 있거나 그 다음 인수, 아까 방금 했는 인수, 그 다음 고신, 과수, 사묘, 공망 등은 공망, 고신, 가수살 있거나 그 다음 공망, 사주에 공망이 있는 경우는 이런 승도의 명이다. 그 스님의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 길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명 중에 진술충미 있죠. 그죠? 진술충미는 전부 토입니다. 토. 이게 토기운, 토기운 등 이것을 토는 사륜의 나의 12운성으로 부터 전부 묘입니다. 묘. 사묘라고 부릅니다. 사묘. 이걸 4개를 전부 묘지에 해당이기 때문에 사묘에 부르고 이 사묘의 힘이 많으면 승도, 도사, 종교 등의 뜻을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방면의 학문을 연구한다.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또 그 핵심 부분인 그리고 사전에 물을 원하는 명의 역마살 지난번에 배웠죠. 그죠? 역마살이 있으면 외교, 이동, 즉 사업에 적합하다. 그쪽으로 많이 나간다 이놈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사주에 있으면. 그 뭐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역마살은 뭐냐? 무조건 돌아다니는 거. 역마살이 좋은 작용할 때는 사업을 하다 번창하고 아주 번영하고 그런 살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역마살은. 그리고 해외도 자주 나가고 하여튼 잠시도 들어앉아있지 않고 항상 움직이는 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비견급제 있죠. 비견급제가 나에게 좋은 기운일 때, 이럴 때 비견급제가 나에게 좋다는 기운은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한 기운일 때 나를 돕는 기운이 비견급제죠. 여기 말하는 행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운. 운에서 오는 거. 급제가 영신이면, 영신이가 나에게 좋은 기운이 될 때는 대중 상대로 하는 업무나 투자, 투기사업 등 무자본으로 활동하여 자주 성과하는 형태의 업무가 된다. 이래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내가 돕는 기운이 있죠. 식신은 음식, 이러거든요. 이 식이 음식입니다. 음식. 식신은 음식, 의료, 봉급, 근로생활자 또는 저당, 신탁, 가옥, 매매 등의 아주 좋은 그런 기운입니다. 이 기운은 그리고 식신 다음에는 음양이 다른 거는 상관이죠. 상관. 그죠? 상관이 생하는 거는 죄입니다. 죄. 식신도 마찬가지지만 상관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상관은 아주 강하죠. 그죠? 죄를 생하는 건 기술적 사업. 식신의 죄를, 아까 말한 앞에 있는 식신의 죄를 생하는 것은 무역업이 적당하고 앞에 거는 요거는 상관의 세를 정할 때는 기술적 사업. 그게 뭐 IT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죠? IT 사업. 그다음 컴퓨터, 옛날 같으면 아주 컴퓨터 뭐 사업하는 것도 있고 많죠. 뭐 컴퓨터 수리점, 그다음 대리점 이런 거 있죠. 그죠? 기술 사업을 하고. 그리고 신앙한 건 지난번 설명했죠. 내 기운이 40%가 넘을 때 신앙한데 편제. 편제가 뭡니까? 정제 중에서 나와 음양이 같은 거죠. 그죠? 내가 신앙하는데 편제가 있거나 혹은 정제격일 때 각종 상업에 적당하며 이때는 각종 상업에 적당하면 큰 이익을 간다. 이때는 뭐냐? 상업으로 나가라 이 말이야. 장사를 하래. 어떻게 말하면 사업. 그리고 금융사업도 양호하고. 그 다음 정인,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인수, 정인.
정기는 아까 얘기했잖아. 문화, 학술, 예술, 종교의 신이다. 이겁니다. 그 관과인이 상생한다는 건 뭐냐? 관은 관성이 생하는 것이 인성이죠. 인성, 그죠? 인성, 정인, 인수, 인성인데 이것이 상생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생하잖아. 상생, 생에서 인생이 된 생하는데 상생하면 문화 또는 정치가 그냥 관직에 적합하다. 이런 관직 이때도 그리 나가고 그 다음 편인 있죠, 그죠? 아까 편인 인수인데 앞에 편인일 경우는 의술 그리고 역술 제가 이거 오늘 공부하는 게 역술, 역학 의술은 뭐냐? 의사죠, 의사. 그리고 기회는 뭐 기술로 하는 예술 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따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공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거 이게 적합하다 됩니다. 그다음 명중에 사주 구성 이 내에 충이 없고 없는데 없고 합이 있어도 적으면 아주 평범하죠. 충도 없고 합이 있어도 적으면 아주 평범한 상황이죠, 그죠? 일때는 아주 옮겨다니지 않고 조용하게 편안하게 자기 안분자족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 사업에 전념해 목적을 이룹니다. 뭐 이쪽 갔다 이거 갔다 해다 때려치우고 뭐 이쪽 옮기고 전적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반대로 명중에 충과 합이 많으면 자주 업무를 병행합니다. 아까 이거 반대죠, 그죠? 업무를 자주 병행한다. 자주 변경이 잦다. 그리고 제가 하는 거 있잖아요. 항상 사주는 이런 그대로 무조건 일단은 신강하고 봐야 돼. 신강하고 신약하면 항상 어떤 일에 대처하는 게 자신이 없어지고 약합니다. 그래서 신앙하면 내가 신앙할 때는 결국은 업무에 충실하고 신약하면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거더라. 근기. 아주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같은 근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더군다나 왕하면 또 결단력이 강하고 신약하면 결량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뭐냐? 신앙하고 일단 신앙.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뭐냐? 전체 나의 오행이 나를 생각하나 동일 오행, 나를 생각하나 동일한 오행이 전체 40% 이상.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죠? 이때 신왕이라 합니다. 40% 안 되고 미만일 때는 신약이라 해서 운이 잘 나갈 때는 좋아요. 근데 운이 갑자기 잘 나가다 운은 항상 움직이고 변하니까 매년 변하고 매월 변하고 매일 변하고 매시로 변하고 10년 주기로 또 대운으로 변하니까 그럴 때 거기에 대처해 나가는 힘이 없어집니다. 아까처럼 근기가 부족해서 뭐 어떤 암담한 생각만 들고 그래서 이 아주 약한 사람은 그거 알죠? 그죠? 극신약한 사람입니다. 극신약. 신약한 사람은 아까처럼 이런 흉운이 올 때는 헤쳐나가기 힘듭니다. 헤쳐나가기 힘들고 주로 제가 이걸 볼 때는 뿌리가 없이 지지에 근을 두지 않고 근이 뿌리 근자조에 근도 없이 천간에만 한 개 내지 두 개, 거의 13% 정도, 9% 정도 이런 경우는 아주 극신약이랍니다. 일단은 이 인생살이 이 험악한 생존경쟁실에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든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운이 좋을 땐 괜찮아요. 나을 돈문이 많을 때는. 근데 운은 항상 변하잖아요. 안 좋은 흉운이 올 때는
헤쳐나가기 힘드니까 헤쳐나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냐, 견디면 우울증 걸리고 술로 세월 보내면서 결국은 마지막 끝에는 자살까지 할 수도 있어요. 자살. 예? 자살도 한다 이러면.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사주는 강해야 됩니다. 강하게 타고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타고나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타고났는데 그렇다 하면 그 자기가 그걸 강구를 해야죠. 서둘러 단련해야죠. 정신력을 단련하든지 뭘 하든지 뭐 좋은 운세를 받든지. 그리고 이래가지고 때문에 어디 이제 신들린 사람 무당집이나 신들린 집에 점집에 가면 이래 하면서 뭘 써라 물론 평생 부적도 있어요. 평생 부적 있는데 그 부적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이 부적을 써서 평생 몸에 지닌 거죠. 평생 지갑이나 이런 데 넣어서 그죠? 몸에 지닌다. 완전히 미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쓴 사람이 정성들을 써갖고 이렇게 평생 몸에 지니면 어느 정도 조금은 커버가 됩니다. 커버가 되고 그리고 지닌 지 2개월 후에 보통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런 사람 많아요. 지금 부적을 지금 써서 뭐가 안 좋다 하면 그걸 진짜 그 돈 좀 주고 써서 평생 몸에 지는다는 사람 많습니다. 전혀 근거가 아니고 우리 왜 인간은 태양의 영향을 받고 오행의 기를 받고 음양에 따라 하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거는 격구입니다. 격구. 자, 격구. 이 제일 중요한 게 격구입니다. 격구. 제일 중요한 게.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격구. 격구. 예? 이 격은 뭡니까, 이게? 격은 이게, 인간으로 말하면 인격, 그죠? 인격.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격에 따라서 주위의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고, 대인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인격이 좀 안 좋다 하면 주위의 사람이 떠납니다. 안 만납니다. 요즘 최근에 봤던 우리 스포츠에도 나왔습니다. 이모락 하는 그 선배도 모르고 나이 많은 10살 많은 선배 보고 주먹질하고 그런 거 인격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그 결말이 안 좋을 겁니다. 지금 보면 나오는 거 보니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항상 이 인격을 갖추고 이 사주에 대한 이 격국이 인간으로 말하는 인격을 구성하는 겁니다.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조화를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는데 이런 것은 명리하기 어려운 것은 이 격국을 어떻게 취하느냐. 이 한 사람 사주를 봤을 때 이 사람 격국이 뭐냐. 그걸 체득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 격식을 정하는데 운명의 근본은 된 동시에 각자의 인품, 아까 했죠. 인품, 인격, 부기, 요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부기, 요소. 부기 요소는 뭡니까? 요소는 일찍 죽거나 명이 길거나 명이 짧고 긴 건 요소랍니다. 우리가 일찍 죽은 사람은 요절했다 그러잖아요. 요절. 그리고 요소는 명이 짧고 길고를 아주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격국도 보면 정격과 편격이에요. 정격, 편격. 정격은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제대로 딱 정확하게 우리 원칙 규칙에 맞춰 딱 나오는 거고
그걸 편격은 일반 외격도 변격이라 하는데 일반 사주로 풀어서는 못 푼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공부책 대충 해갖고는 그냥 그 사주를 알 수 없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전격과 편격을 구분하고 그걸 정확히 볼 줄 알아야 그때 이제 아 사주를 제대로 푸는구나 이렇게 그 아시면 됩니다. 아 이거 벌써 30분도 다 됐네. 그 요거는 오늘 저걸 하고 그리고 전격을 풀 때는 월지장간에 통변을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간도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지간에 하나의 물질이므로 태양의 혜택을 받아 생명도 존재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생물도 마찬가지죠. 그죠? 모두 농작물도 그래 농작물도 땅속에 씨를 뿌려놓으면 뭐 태양이 없으면 씨가 배터를 못합니다. 씨가. 그래서 명리학이 생물 운명의 근원을 정하는 것은 태양을 기본으로 하여 길흉, 하복, 요소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십니다. 왜냐? 이 월이 몇 월에 태어났냐 몇 월에 태에 따라서 춥다, 예? 덥다, 예? 차다, 따뜻하다 뭐 이런 걸 다 이게 몇 월 태어나면 뭐 대충 나오죠, 그죠? 우리가 보면은 이거 춥도 안 하고 덥도 안 하네 좋네. 가을에도 그렇네. 뭐 겨울에 아이 춥네. 여름에 덥네. 이런 거 다 그 달 월을 보면 대충 다 나와요. 알 수 있어요. 월. 몇 월에 태어났나 하면 아유 그 추울 때 태어났네.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 시를 보고 아닙니다. 월을. 그래서 월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월지의 장간에 있는 것은 기후의 변화를 세밀히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장간은 뭐예요? 장간.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장간. 지지에 숨어있는 천간이라네요. 천간.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까먹고 안 들었더라도 다음 시간부터는 제대로 드립니다. 이 격국만 제대로 풀 줄 알고 용신을 풀 줄 알고 그동안 공부했던 게 전부 격국을 알고 그 통변을 알기 위해서 한 거고 통변에 이제 이해가죠. 그죠? 하시고 그리고 격국만 알면 나에게 격국을 풀어야 그 나에게 좋은 기운이 목이다, 화다, 나의 좋은 기운이 금이다, 수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천수의 기세론, 적천수는 주로 기세론이다. 기세 세력이 있다 없다 기세론. 그 다음 서거역인데 서자평이라 하죠. 그죠? 자평. 호가 자평입니다. 자평은 격국론. 이처럼 아까 격국했죠. 격국론인데 조금 이론이 다릅니다. 이론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걸 두 개를 갖다가 겸해서 격국을 하면서도 기세론도 같이 겸해서 균형을 맞춰가 제대로 파악할 줄 알아야 진짜 옳은 공부가 됩니다. 올바른.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음번 이 격국론을 제대로 설명할 때 그때 잘 들어주시고 이 차이를 격국만 해도 안 되고 거실하면 안 되고 기세를 하면서도 격국론을 같이 겸해갖고 그걸 풀어서 나에게 좋은 기운이 뭔가 예를 들어 뭐 나무와 불이 내인 좋은 기운이다. 아니다. 나는 금과 수가 좋은 기운이다. 아니다. 나는 토와 화가 좋은 기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써먹는 내가 활용하는 나에게 좋은 써먹는 내가 써먹는 기운이다. 이래서 용신이라고 이래 부릅니다. 용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만 찾아도 돈 100만이 아깝지 않은 그런 정도의 실력이 되고 중요한 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12강부터는 아주 중요한 그 기분이 됩니다. 갈수록. 그동안 했던 것은 전부 이 용신을 찾기 위한 과정이고 음양오행도 모든 그동안 기초적인 배움 전부 다 이 용신을 제대로 찾기 위한 기분입니다. 사주를 봤는데 내인데 좋은 기운이 뭔지 못 찾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찾기 위해 하는 게 그 사주를 감명한다, 감정한다 그런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걸 해야 또 그게 두 사람의 남자, 여자의 궁합도 맞춰볼 수 있고, 살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살생은 그냥 창고입니다, 창고.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신강, 아까 얘 무조건 사람은 신강해야 된다 했는데, 신강한 사람은 살생에 들어가도 내가 이겨냅니다. 무슨 얘가 좀 크게 작용을 못해요. 보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이겨. 아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도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저는 저 백신 안 맞습니다. 그거 안 믿고 안 맞았는데, 그 백신을 왜 맞습니까? 내 몸에 면역력이 있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저걸 진짜 옳은, 뭡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지죠. 실제로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은 꼼꼼하게 그냥 내가 기초적인 것만 설명해 나가더라도 들어놓으면 나중에 책을 사고 나중에 자기 진짜 이 분야를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요즘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경제적으로 큰 어렵습니다. 특히 집값 폭등을 해가 부동산 문제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러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부동산에서 연결을 해갖고 금리가 높으니까 얘 돈 갚다가 쌍끌이 부동산 전부 빚내 집 사잖아요. 그러다 보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빚값 내라고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 소비를 안 해. 소비를 안 하니까 경제는 바닥으로 초록하는 거예요. 경제가 초록하죠, 그죠? 요즘 길가에 나가도 밤에 나가면 시내 어디 나가도 음식점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한두 팀 있을 거 말고 아주 뭐 특별히 그 소문난 집 외에는 뭐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냐, 전부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 일대일수록 차분하게 특히 제가 여기 보니까 거의 40, 50대 분들이 제일 많이 시청한 분이 많던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이 마음을, 욕심을 좀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지. 그 욕심이 탐욕에 차 있으면 절대 불행합니다. 적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이것도. 스스로 기도도 하고, 도도 닦고 이래야지. 마음속에 탐욕을 털어내고, 자기에게 맞는, 그걸 내 범위에서 살면 됩니다, 범위에서 살면. 10억 가지면 10억 가지면 살고, 5억밖에 없으면 5억 범위에 살면 돼. 그럼 왜 자꾸 5억 가진 사람이 100억 가진 사람 탐내갖고 돈 더 벌려고 하고, 연끌하고, 부동산 사가 지금 다 450만 정도가 지금 거의 지금 박살나 있다는 그런 어떤 뉴스도 들리는데, 작지만 내 범위 내에서 하면 돼요. 확실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확실한 거. 그러면 그런 행복, 거기서 오는 행복을 추구해야지 행복해지고 인간의 삶입니다, 이게 일생이. 왜 일생을 살면서 그 욕참욕 부리면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공수래 아닙니까? 공수래. 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에. 알죠, 그죠? 공수래. 내가 있어요. 근데, 공수래, 공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걸 이해하시고, 하여튼, 이 공부에 집중하시면서, 이 공부를 하면, 이것도 알게 되면, 인간의 생리도 알게 되면, 어느 정도, 도에 가까워지고, 도라는 게 뭡니까? 깨닫고 실천하면 도고, 내 분수에 맞게 사는 도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실천을 못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인사하고, 다음부터는, 아주 중요한 격국에서 설명을 좀 할 테니까, 그것만 알아놔야, 나는 알고, 나중에 본인이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사서, 자기에게 맞는 서점에 가면 책 많습니다. 사보고 내인데, 여기 맞겠구나 하는 분들은
뭐 교보문고, 영풍문고 어디 가도 됩니다. 사서 한번 보시고 꼭 그 업을 안 해도 돼. 이거는 인생 공부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제11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